저는 63살 이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평범한 은퇴 여성이죠. 여동생 정미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미의 10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니 어쩐지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지네요.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눈가와 하얗게 새어나온 머리카락이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추모식장에 도착하니 조카 지훈이 먼저 달려와 안깁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지훈을 위해 친정어머니 역할을 자처했던 정미는 늘 지훈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정미의 모습이 살짝 비치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립니다. 추모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 친척들, 정미의 친구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정미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죠. 이모, 아버지가 오셨어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양복을 차려입은 상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의 남편, 제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최상우 씨는 60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까요?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상호는 조용히 다가와 절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처영. 처영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미가 살아있을 때는 늘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저 먼 친척 같은 사이일 뿐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요. 처영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데도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뭘까요? 추모식이 시작되고 모두 정미의 영정 앞에 꽃을 바칩니다. 저도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정미의 웃는 얼굴 앞에 섭니다. 정미야,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언니는 아직도 네가 그립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미는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정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지훈을 돌보며 정미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상호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고 그 순간 무언가 깊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처영, 같이 나가시죠. 상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밖으로 나섰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우산을 펼쳐 제 머리 위로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우산을 받으려 했지만 상호는 그대로 제 곁에서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항상 처형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든든한 언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상호의 말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정미는 항상 저를 의지했지만 정작 정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문득 상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서 읽은 외로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홍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조카 지훈이었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이모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지훈은 요즘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남겨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 이모가 도와줄게. 지훈의 부탁으로 웨딩홀을 방문했습니다. 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상호였습니다. 10주기 추모식 이후 2달 만에 다시 마주친 상호의 모습에 왠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상호도 저를 보더니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형,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혼자 처리하기 힘들어해서. 아니에요. 지훈이는 제 조카니까요. 당연히 도와야죠.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함께 웨딩홀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예약된 날짜에 문제가 있어 다른 날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호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저는 그의 옆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지훈의 결혼식 날짜는 일주일 뒤로 미뤄졌지만 더 좋은 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형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훈이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겠네요. 상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미가 상호를 선택한 이유를 새삼 알 것 같았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하실래요? 제가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정미와의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상호의 이야기 속에서 정미는 여전히 밝고 강인한 여성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떠난 후 저는 항상 지훈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정미와의 약속이기도 했고요. 상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지훈을 키워온 그의 노력과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습니다. 지훈이 결혼 준비 때문에 자주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처형. 네, 물론이죠. 지훈이는 제 조카니까요. 최대한 도울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의 결혼 준비를 핑계로 상호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 고르기, 청첩장 디자인 선택하기, 하객 명단 정리하기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는 건설회사에서 은퇴한 후 지금은 취미로 목공 작업을 한다는 것,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정미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의 웨딩 촬영 장소를 보러 함께 교회로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스튜디오를 방문한 후 근처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문득 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보니 상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형, 아니 정희 씨, 이렇게 부르면 실례일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처형이라고 불렀던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사랑했을 겁니다. 상호의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쳐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쓰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호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미의 남편, 제 여동생의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상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같이 하실래요? 할 말이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 7시 약속한 레스토랑에서 상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와서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한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지난번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저는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미는 제 여동생이고 당신은 정미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을 멈추고 상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제 고백에 상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고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때로는 그냥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제 마음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정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미의 사진을 보면 마치 그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정미가 원할까? 상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 중에도 문득 생각에 잠기거나 정미 이야기가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정미를 배신하는 것 같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호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걸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상호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정희 씨,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상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정미를 배신하는 것이라면요? 나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상호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들어 올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입술에 입맞춤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몸이 굳었지만 이내 저도 그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의 첫 키스는 달콤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행복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63세 나이에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어색했지만 부정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가 상호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가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정미야, 언니가 이래도 될까? 네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해도 될까?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주일 앞둔 지훈이의 드레스 피팅에 동행했습니다. 웨딩숍 안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온 지훈이는 그야말로 천사 같았어요. 정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없는 정미를 생각하면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어떤 것 같아요? 이 드레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더 봐야 할까요? 지훈이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내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뭘 입어도 예쁘구나. 잠시 후 상호 씨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그 순간 지훈이가 우리의 시선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긴장된 미소를 지었죠. 상호 씨도 어색한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상호 씨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지훈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랑 아버지, 혹시 사귀는 거예요? 저와 상호 씨는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지훈이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죠. 상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단다. 아니, 먼저 대답해 주세요. 두 분이 사귀고 있는 거죠? 지훈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네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 우리는 최근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모는 엄마의 언니잖아요. 아버지는 엄마의 남편이었고 엄마가 무덤에서 통곡하실 거예요. 지훈이의 외침에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결혼식에 두 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없는 자리를 노려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실망했어요. 지훈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상호 씨가 급히 지훈이를 따라 나갔지만 이미 지훈이는 택시를 타고 사라지고 없었어요. 상호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내 잘못입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상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둘 다 잘못이에요. 우리가 지훈이의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죠.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저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호 씨도 괴로워하는 것이 보였어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호 씨는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습니다. 우리 관계를 좀 쉬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상호 씨가 제안했어요. 상호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관계를 잠시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상호 씨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훈이의 행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잠시 만남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을까 고민했어요. 가족 간의 도리와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미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미는 항상 제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함께하는 행복까지 축복했을까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고 지훈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나흘이 남았을 때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지훈이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고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친 순간 지훈이의 눈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지훈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집 안으로 초대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와주세요, 이모. 아버지도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네요. 고민 많이 했어요. 엄마가 계셨다면 두 분의 행복을 바라셨을 거예요. 문자를 읽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어요. 상호 씨에게 바로 연락했고 상호 씨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준 지훈이. 하지만 결혼식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저 이모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있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다른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훈의 결혼식 이후 상우와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많은 가족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지훈이 우리 관계를 인정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지훈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정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이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저는 상우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착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득 길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상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는 상호의 모습에 질투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고 상호는 때때로 그 여성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약속 취소할게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곧바로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한 채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이게 정미의 뜻인 걸까요? 그녀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받는 벌인 걸까요? 아니면 63의 나이에 사랑을 꿈꾼 것이 너무 우스운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상호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직접 찾아온 그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호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도 포기한 걸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모, 아버지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하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준비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거였군요. 제 표정을 본 지훈이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이모와 아버지의 결혼 준비요. 아버지가 이모에게 프러포즈 하려고 반지도 샀는데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호 씨는 다른 여자와.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이모가 오해하신 거였군요. 그 여자는 아버지가 고용한 웨딩 플래너예요. 아버지가 이모에게 청혼하기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상호가 만난 여성은 웨딩 플래너였고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청혼이었던 거군요. 저는 오해로 인해 상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의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모. 아버지는 여전히 이모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호의 진심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오해로 우리의 관계가 끝나야 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겠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했던 건가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시 상호에게 연락해 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체념해야 할까요? 밤새 고민하며 뒤척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해로 인해 상호와 멀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훈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제가 상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다가 저녁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상호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상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절 만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실망감에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수염도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 씨, 상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그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모든 오해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오해했어요. 지훈이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웨딩 플래너와 만났던 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상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해요. 상호의 집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반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조용히 그 상자를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정희 씨에게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날 카페에서 만나 프러포즈 하려고 했는데
오지 않으셨죠? 상자를 열어보니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보니 상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 여자가 당신과 어울려 보여서 나는 이미 늙었는데. 상호는 제 말을 자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어볼게요. 정희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이제 정미의 가족이 아닌 이정희로서 당신과 함께 할게요. 상호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모든 오해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형이 아닌 이정희로 살아도 될까요? 상호의 물음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어디서 살지 등등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지훈 부부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축하를 나눴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저는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었고 상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오빠와 조카들 중 몇몇은 여동생의 남편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남편을 빼앗을 수 있느냐, 가족의 도리를 저버렸다는 말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상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의 형제들은 우리의 결혼에 반대했고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남해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입했고 그곳에서 북카페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로 일했던 제 경험과 책을 좋아하는 상호의 취미가 만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이 집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간, 정미가 자주 놀러왔던 기억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남해에 도착한 첫날, 바다의 풍경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1층을 개조해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 책방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곧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우리의 결혼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정희야. 언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상호는 그 순간 배려심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정미가 알면 이해할 거야. 네가 외로워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을 거야. 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이해와 용서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는 가끔씩 저희 카페를 찾아왔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저희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남해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함께 카페를 열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산책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가끔 지훈 부부가 놀러 오기도 했고 상호의 다른 아이들도 차츰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카페에는 특별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정미의 서재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는 정미가 좋아했던 책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앉아 책을 읽으며 정미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해에서의 삶이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책방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어 주말이면 도시에서 여행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호는 카페 한켠에 작은 목공방을 마련해 손수 책장과 의자를 만들어 카페를 꾸몄고 저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은퇴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렸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바다는 더욱 푸르러지고 저희 마음도 함께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깊은 이해와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단단했죠.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상호는 아침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카페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지훈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아, 이렇게 멀리 왔어? 몸은 괜찮니?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이모.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지훈이 이제는 저를 또 다른 어머니처럼 여겨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자리 잡아 앉아 지훈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서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우리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정미로 지으려고 해요. 엄마를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모와 아버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의미도 담고 싶어서요. 지훈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의 이름을 가진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를 닫고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바닷바람은 우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상우는 지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아버지로서의 조언을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지우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이모가 아니라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그 눈물은 우리 모두가 겪어온 아픔과 이제는 치유된 상처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이모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엄마도 하늘에서 두 분을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상우와 저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바다 소리와 함께 흐르는 시간이 평화로웠으며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정희 씨, 후회 없어요? 상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과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상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끔은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정미에게. 나도 그래요. 하지만 정미도 우리의 행복을 원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정미에게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애틋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이어준 것이니까요. 이 사랑이 죄라면 난 기꺼이 죄인으로 남을게요. 상호의 말에 저는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넘어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바다에는 달빛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비치는 달빛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평화로움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